여기 있는 그 작품은 여기와 저쪽에 있는 그 작품은 명랑한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이고요. 선거 사료를 리서치하고 분석하면서 명랑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명랑한 선거를 위하여, 뭐 명랑한 주권을 행사하자, 또 명랑하게 선거를 치르자, 이런 단어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명랑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면서 선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작업인데요. 제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은 체육관 선거로서 상징되는 그 장충체육관의 그 휘장, 천장 쪽의 휘장과 그리고 구로구청의 이제 선거함, 그리고 유세 현장의 포장마차를 차용했어요. 그것들은 모두 다 장소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는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영상 작업은 캐치 앤 홀트 파이어라는 작업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그 서울광장을 주로 나가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시대별로 가진 그 애국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작업입니다. 정치라는 것,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는 것, 좀 이런 뭐 키워드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저에게 있어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어려운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가족 안에서도 가장 소 단위로 말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의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히 정치만을 말한다기보다 세대라는 키워드를 좀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러니까 불통이라는, 가장 불통이 되고 어렵고 또 그렇지만 가장 또 필요한 존재인 서로 간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작업을 했고요. 아버지와의 대화나 뭐 술자리 같은 이런 일이 아니라 또 예술로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관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설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영상, 사진, 그림 등등 다양한 지금 다각화된 매체로 관계 좁히기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이제 마주하여 그림을 그리는, 정말 아버지를 소파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정말 아버지 그림을 그리며 평소에는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던가, 또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상대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관계들, 상황들 이렇게 만들었던 작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진 그림들이 그쪽에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요. 이 2020년 일렉션 워드 컬렉션이라는 공동 작품인데, 이 작업은 5명의 작가가 함께 만든 공동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는 올해 초에 있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가치가 정말 중요할까 이 선거에서. 그래서 작가들끼리 어떤 그러한 주제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단어들과 그런 주제들을 정해서 한 2,500개의 단어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하고 그것을 이제 벽면에 쫙 붙인 다음에 거기에 작가들이 다 공감하는 단어, 모두 만장일치하는 단어들을 남기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23개의 만장일치 단어를 찾았고, 그리고 작가들마다 또 추천하는 단어들을 또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판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나라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바르게 찍을 수 있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기대는 있는데 언제나 좀 실망으로 끝나는. 근데 선거는 기대에 가깝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포스터나 선거 공보 같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 사료들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한국의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의 그런 기록사진, 흑백사진들이 있어요. 50년대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 선거제도가 한국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좀 개입이 되어 있고 같이 적응이 돼가는지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료를 기반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유튜브 채널을 생성해서.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슬로건으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슬로건을 저는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료실에 있는 사료를 가지고 이번 공동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였는데요. 이 사료를 보면은 그 역사에 있는 시대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나 선거나 투표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AI를 이용한 키워드 분석을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여러 매체들에서 쏟아내는 뉴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전부 다 그걸 쳤을 때 관련 어들 검색어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했고, 생각하는 사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한 과거에만 갇혀 있지 않고 과거와 현재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료들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의 어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못 가졌거든요.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되게 애써서 만들어 온 거다라고 하는 건 요번에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과거의 사료가 예술가분들의 작업을 통해서 재해석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선거 사료에 대해서 보다 친밀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생각도 돌아보고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공동 작업 영상을 이어서 2부 키워드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장성준 주무관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협업을 하여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삶, 미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료, 뉴스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00여 개 단어를 추출하였고 그중에 여기 계신 5분의 작가분들이 29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작가분들과 함께 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그 전에 선택하셨던 단어들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그 2019년 작업 중에 만장일치 단어로 하셨던 키워드 중에 지금 취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에 했을 때 민주의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거를 와일드카드로 선택을 한 이유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의식,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민주의식이라는 거를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은하 작가님께서 찍어주셨던 민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민주의식이라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혜수 작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키워드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은 국민 눈높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선거였고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할까라는 거였는데 그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되게 먼저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윤경 작가님께서 그 추천하셨던 키워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단어가 유효한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추천했던 와일드카드 단어로는 농어촌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추천했던 몇 가지 단어들 중에 끝까지 남겼던 단어가 농어촌이고 이유는 남겨진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끝까지 추천을 했었었고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장 유효하냐고 생각하는 단어는 역시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오히려 선거 이후 코로나19 이후로 그 빈부격차와 그런 뭐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격차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29개 키워드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한다면 저는 세대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어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관들이 더 나오려면 그 세대라는 것이 더 화합되고 또 단순히 1이나 2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세대가 얘기가 더 많이 되고 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좀 돼야 또 뭐 투표도 혹은 정치도 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성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대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습니다. 다양성이 결핍됐다라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저는 정말 어떤 의견을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할 때 다양성이 결핍됐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게 한국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추가하실 분들
근데 다음 선거를 하시게 되면 지금 나온 거 말고 또 지금 세대에 맞는 거를 추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꼭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작년 저희가 이 공동 작업을 진행할 때만 해도 환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외에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개념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후나 환경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건 노동시장이 바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재택근무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동시장에서의 일거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문제, 노동시장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공동 작업 진행할 때 노동이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었던 아니, 것 같아요.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어요. 조금 의외로 왜냐하면 그 AI가 이제 출연하면서 노동 관련해서 또 사회 이슈가 되긴 했는데 조금 저희가 조금은 간과하면서 빨리 떨어뜨렸던. 그랬구나. 2020년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이제 저희가 저희 작가님들과 함께 예술가의 정치 읽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전시를 참여를 하였는데요. 재원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뭐 단순히 선거 아니면 뭐 투표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에 좀 집중한다기보다는 난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되게 소단위부터를 이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또 누군가를 뽑게 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정치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는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선거를 계기로 그 전시를 이제 보러 왔다면 여기는 미술에는 관심이 없는데 선거와 관련 없이 평소 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그쪽에 뭐 직종 관련이나 대학생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예술 작품을 맞닥뜨렸을 때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선거나 정치를 예술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번 전시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술과 정치가 굉장히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양한 시선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도 저희의 어떤 방식으로 이 유권자로서 여기서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5분의 작가분들을 모시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예술가의 정치 읽기라는 전시 제목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토크를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작가님들 5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존 전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설치 미술 또는 뭐 시각 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